사단장 딸인 줄 알았으면 손댈 생각도 안 하셨겠죠? 그녀는 김명주 중사입니다. 군 복무 9년 차, 누구보다 성실한 군인이었지만 어느 날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부대는 조용했고 가해자는 당당했습니다. 군대가 무슨 감정으로 움직이는 줄 아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여군 중사가 곧 부임할 신임 사단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검은 군용세단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사 김명주, 보고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군대가 정의로 움직일 때 얼마나 냉정하고 정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코드명 딸,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김명주 중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찬 공기가 스며든 생활관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소음을 내지 않으려 애썼죠. 군복을 입은 지 벌써 9년째, 오늘은 새로운 부대로 전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짐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본부 중대에서 보급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이유는 모릅니다. 위에서 시키면 가는 게 군인이니까요. 명주는 마지막으로 생활관을 둘러봤습니다. 3년간 지낸 공간이었지만 애착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군인에게 감상은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 보급창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부대였고 바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거든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시선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명주 중사님이시군요. 전 강기태 대위입니다. 명주 앞에 나타난 남자는 3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를 쫙 펴고 서 있는 모습에서 권위적인 기운이 느껴졌죠. 강기태는 명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명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 여군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남자들만 있어서 좀 어색할 텐데 적응 잘 해보세요. 명주는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강기태의 시선은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마치 군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명주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파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명주는 서서히 부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성실했지만 강기태의 영향 아래 있는 몇몇 부사관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랐죠.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능력을 의심하거나 힘든 일은 피하라고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사님, 이런 무거운 건 우리가 할게요. 여자가 뭐 이런 걸 다 하세요? 병사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의였겠지만 명주에게는 차별로 들렸어요. 명주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업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자가 뭘 그렇게 고집을. 여자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명주의 대답에 병사는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기태는 달랐어요. 그는 점점 노골적으로 명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업무 지시를 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온다거나 개인적인 연락처를 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명주야, 우리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위님, 왜 그렇게 딱딱해? 같은 부대 식구잖아. 명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확고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강기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명주의 반응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그는 점점 대담해졌고 명주는 점점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어요. 군인으로서 위계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강기태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회식 자리에서는 더욱 대담한 농담을 했어요. 김명주, 너 정말 예뻐. 어떤 남자가 이런 여자를 놓칠까? 공개적인 성희롱이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계급이 무서웠거든요. 명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또 참았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을 수 있을까? 아니, 참아야 한다. 군인이니까. 하지만 강기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건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부대에서는 회식이 열렸습니다. 명주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새로운 부대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을 수 없었죠. 회식장은 부대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간부들과 부사관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명주 중사도 와야지. 새로운 식구인데. 강기태가 명주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주는 마지못해 앉았어요. 회식이 시작되자 강기태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댔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됐죠. 우리 명주가 제일 예쁘지? 주변 사람들은 애매하게 웃어넘겼지만 명주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자리를 뜨려 했어요. 대위님,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근무가 있어서요. 아직 일러요. 하나 더 가죠. 강기태가 명주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주는 그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강기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어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은데. 결국 명주는 억지로 1시간을 더 버텨야 했죠. 그 시간 동안 강기태의 농담은 점점 도를 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모두들 흩어질 때였습니다. 강기태가 명주를 불렀어요. 명주 중사,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월요일 업무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명주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해야 해. 중요한 거야. 월요일에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거든. 업무라고 하니 명주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기태는 의자에 앉으며 명주에게도 앉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랐죠. 명주야. 강기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났어요. 업무 얘기는요? 명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얘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명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얘기요? 모르겠어. 우리 사이 말이야. 강기태가 일어나 명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역했어요. 우리 사이는 없습니다. 상관과 부하일 뿐이에요. 명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기태는 그런 명주를 보며 비웃었어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강기태의 손이 명주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명주는 재빨리 피했어요. 하지 마세요.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 강기태는 명주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명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기태의 손이 명주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는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죠. 명주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강기태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강기태가 속삭였습니다. 명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기태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명주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명주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적 없는 그녀가 처음으로 전화를 거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주야, 무슨 일이냐? 명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군인이어서 참았는데 지금은 딸로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침묵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명주는 법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많은 고민을 했죠. 참고 넘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대로 두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법무실에는 민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32살의 여성 법무관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민소령은 명주를 바라보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명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민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누구를요? 강기태 대위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합니다. 민소령은 펜을 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명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지난 금요일 밤에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민소령은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는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강기태 대위 단둘이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요? 없습니다. 민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조사하겠습니다. 다만 중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은 증명이 쉽지 않아요. 명주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법무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이미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화장실에서까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김명주 중사가 강대위를 고발했대. 진짜? 왜? 성추행이래. 설마 강대위가? 강기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중사가 대위를 이길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중사 주제에 군대가 만만하냐? 강기태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명주의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에게 덤벼든 명주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지 딸이 사단장이라도 되냐? 강기태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부대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명주를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중립을 지키려 했죠. 강기태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명주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명주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어색해하며 거리를 두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윤하진 병장만이 명주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23살의 아지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명주를 존경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중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죠? 명주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강기태의 말처럼 계급의 벽을 넘기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명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기록을 정리하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기태는 점점 대담해졌고 명주에 대한 압박도 강해졌죠. 그는 공공연히 명주를 비난하며 부대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거짓말로 상급자를 모함하는 군인이 어디 있어? 강기태의 말에 몇몇 부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죠. 그날 밤 명주는 일기에 썼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섭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부대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사단장 교체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기존 사단장이 전속되고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이 바뀌는 것은 그들에게는 먼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간부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새로운 사단장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죠. 강기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새 사단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애썼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다만 상당히 원칙적이고 엄격한 성향이라는 소문만 들려왔어요. 원칙적이라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강기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새 사단장이 명주와 특별한 관계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요일 아침,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오늘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모든 간부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병사들도 평소보다 더 바른 자세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오늘 새 사단장 온다더라. 어떤 분이래? 엄격하다던데. 우리한테는 상관없겠지. 병사들은 수군거렸지만 간부들은 달랐어요. 새 사단장의 첫인상이 앞으로의 군 생활을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계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죠. 차량이 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차문이 열리고 한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도현 중장이었어요. 57살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죠. 강기태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줄지어 서서 경례를 했어요. 김도현 중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간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인사를 나누었죠. 그의 시선이 명주에게 닿았을 때 잠깐 머물렀어요. 하지만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강기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새 사단장이 명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엄격해 보이는 인상으로 밀어볼 때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발 사건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몇몇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죠. 야, 김명주 중사 알지? 응, 왜? 걔가 장군님 딸이래. 뭐, 설마, 진짜라니까. 내 친구가 본부 중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들었다고 하더라고. 헉,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죠. 명주의 성씨가 김씨라는 것, 평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는 것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중사님이 좀 특별해 보이긴 했어. 맞아.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지. 그럼 강대위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병사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강기태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웃어넘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오후 4시 강기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소령 법무관이었죠. 강기태 대위님, 내일 오전 9시에 법무실로 출석해 주세요. 강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요?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기태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명주의 고발이 갑자기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날 저녁 강기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장군 딸일 리는.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법무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소령은 일찍부터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김도현 중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단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바탕으로 하라. 민소령은 중장의 말을 되새기며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강기태와의 면담을 예정해 두었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할 준비도 마쳤죠. 오전 9시 정각 강기태가 법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손에 든 모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기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강기태 대위님, 김명주 중사가 제기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 중사가 오해한 것 같은데요. 강기태의 목소리에 여전히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민소령은 그런 그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기태는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꾸며댔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했을 뿐이고 김명주가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민소령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그의 진술은 계속 흔들렸어요. 왜 하필 그 시간에 사무실로 불렀습니까? 업무가 급했으니까요. 어떤 업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시작할 프로젝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강기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업무 얘기는 핑계에 불과했거든요. 같은 시간 윤하진 병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법무실에서 증인 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가 명주가 강기태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었어요. 그때 명주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침착하던 그녀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옷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아지는 그것이 단순한 업무 관련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법무실을 찾아가 민소령에게 말했죠.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소령은 아진의 진술을 들으며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거든요. 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에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금요일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김명주 중사님이 강대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명주 중사의 상태는 어땠나요? 평소와 달랐어요.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고 옷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걸음도 불안정했고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본 걸 말하지 않으면 저도 공범인 것 같아서요. 아진의 증언 이후 조사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민소령은 부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했고 강기태와 명주가 사무실에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어요. 강기태와 명주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간 것은 오후 10시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시간은 달랐어요. 강기태는 10시 40분에 나왔고 명주는 10시 20분에 혼자 뛰쳐나왔던 것이죠. 또한 강기태의 휴대폰 통신 기록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명주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죠.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내용들이었어요. 예쁘다. 한번 만나자.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무려 26통이나 발견됐습니다. 강기태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증거였어요. 오후 3시 김도현 중장이 법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소령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죠.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목격자 증언, 통신 기록 모두가 일치합니다. 가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습니다. 김 중장은 표정 변화 없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죠. 군은 사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피해자가 내 딸이든 아니든 가해자에겐 같은 심판이 주어진다. 민소령은 중장의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조사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말이죠. 그날 저녁 강기태는 자신의 운명이 기울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명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부대 안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강기태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부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말 동안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강기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오전 10시 민소령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법무실에 도착한 강기태 앞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기태의 범행을 입증했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윤하진의 목격 증언, 휴대폰 통신 기록 등 모든 것이 명주의 진술을 뒷받침했어요. 영상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귀하와 김명주 중사가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시간은 오후 10시 5분입니다. 하지만 김명주 중사는 10시 20분에 혼자 뛰쳐나왔고 귀하는 10시 40분에 나왔습니다. 강기태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또한 귀하가 김명주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26통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들이었죠. 민소령이 휴대폰 기록을 보여주자 강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목격자인 윤하진 병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명주 중사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고 옷도 흐트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인정하십니까? 강기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강기태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성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것이었죠. 오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도현 중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강기태의 처분을 논의했어요. 증거가 명확한 만큼 결론도 빨랐습니다. 강기태 대위 불명예 전역 처분을 내린다. 김 중장의 선고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군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죠. 강기태는 그 자리에서 계급장을 떼어내야 했어요. 소식은 빠르게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단장 딸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죠. 하지만 보도의 초점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군내 성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맞춰졌어요. 군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자 신원 보호 철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재발 방지. 언론의 논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군이 내부 비리를 스스로 척결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명주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쾌감이나 승리의 기쁨보다는 옳은 일이 이뤄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부대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죠. 용기 있는 고발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중사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도 배워야 해. 윤하진은 명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명주는 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어요. 아진아, 내가 증언해준 덕분이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러나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죠. 명주의 사건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군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확대 운영, 간부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체계 강화. 한편 강기태는 부대를 떠나는 날까지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말이에요. 명주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 주가 지나고 부대는 서서히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강기태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대위가 부임했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여군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업무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적절한 농담을 하지 않았죠. 명주의 사건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중위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대에서는 성별,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주의 사건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명주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죠. 사단장의 딸이라는 신분보다는 한 명의 훌륭한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명주는 훈련장에서 새로운 여군 후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살 간 넘은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서도 이제는 위축되지 않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후임들의 구령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어요. 중사님, 윤하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주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어 있었죠. 저 후임들 보니까 어때요? 명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정말 좋은 일이지. 아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사님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명주는 훈련 중인 후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죠. 이들이 자신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 명주는 후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계급만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먼저입니다. 후임들은 진지하게 명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녀의 경험담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중사님,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후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침묵하지 마. 옳지 않은 일에는 목소리를 내야 해. 그것이 군인의 의무야. 명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계급에서 시작되지 않아. 인간으로부터 시작돼. 명주의 이 말은 부대 안에서 명언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인용하며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며칠 후 민소령이 명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러 온 것이었어요. 중사님, 그때 고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명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민소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사님이 특별한 거예요. 나는 정의가 아니라 사실을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둘 다 담고 있었군요. 민소령의 말에 명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명주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죠. 그런 그녀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였어요. 그날 밤 명주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후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나처럼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란다. 명주의 승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함성이나 축하도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정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한 달 후 김도현 중장이 정기 부대 시찰을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공식적인 방문이었지만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모든 군인들의 자세가 더욱 바르고 당당해 보였어요. 김 중장은 각 부서를 돌아보며 업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급창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물품들과 열심히 일하는 병사들의 모습이었죠. 특히 여군들이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보급창 운영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주가 앞으로 나서며 경례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확신에 찼죠. 김 중장은 표정 변화 없이 보고를 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부대 내 성희롱 신고 사례는 0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참여율은 100%이며 부대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김 중장은 부대를 둘러보며 병사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특히 여군들의 근무 환경과 만족도를 세심하게 확인했죠. 불편한 점은 없는가? 없습니다, 장군님. 후임 여군들의 대답은 힘찼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김 중장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업무에 성별 차별은 없나? 전혀 없습니다. 모든 군인을 동등하게 대해주십니다. 한 후임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중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늦게 시차를 마친 김 중장은 명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의 조용한 공간에서 둘은 마주섰죠. 석양이 지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을 텐데. 김 중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평소의 엄격한 어조와는 달랐죠. 아버지의 목소리에 가까웠어요.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명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군인이거든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중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잘했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군인이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명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대신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어요. 김 중장도 동시에 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로서의 경례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군님. 김 중장이 떠난 후 명주는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부대는 고요했죠.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의 두려움, 강기태의 괴롭힘,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윤하진이 다가와 명주 옆에 섰어요. 중사님, 뭘 생각하세요? 별거 아냐. 그냥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 명주는 미소를 지으며 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를 계속 이어가야지. 아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사님. 저도 계속 용기 있게 살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날 밤 명주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김명주, 군인이자 딸. 침묵을 깨뜨렸고 정의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펜을 놓은 명주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죠. 며칠 후 명주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 일란에는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부당한 일에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다른 부대 여군 일동. 명주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장에서 후임들이 구령에 맞춰 훈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힘차고 당당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명주도 모르게 따라 구령을 외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군 전체로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존중은 계급에서 시작되지 않아 인간으로부터 시작돼 명주의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작은 속삭임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그 다짐을 증인 삼아 반짝였어요. 한 달 뒤 군 전체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군 내 성희롱성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김명주의 사건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어요. 부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명주가 뿌린 용기의 씨앗이 앞으로도 계속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코드명 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명주가 만든 변화, 그녀가 보여준 용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김명주가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